다다의 북카페 A S M R. 네, 다다의 북카페 오늘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짜잔. 오늘은요, 오랜만에 간식이 등장했어요. 일단 오늘의 음료는 따뜻한 자몽티입니다. 근데 보시면 자몽을 진짜 직접 갈았나 봐요. 음, 씹히고요. 셔. 근데 진짜 시다. 음, 근데, 근데, 음, 이렇게 많이 씹히는 자몽티는 처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직접 정말 생으로 갈아주신 느낌이 들어서, 음, 자, 상큼한 걸 먹었으니까 이제 단 것도 먹어볼까요? 오랜만에 등장한 오늘의 간식은 해외에 다녀오신 우리 피디님이 공수해 오신 바나나 칩입니다. 우와. 근데 저도 이제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면 꼭 이걸 사오는데 조금 다르다고 해요. 피디님이 사오신 이 바나나 칩은 어떤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 오! 먹어볼까요? 근데 약간 진짜 기존 제가 먹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기존 제가 먹었던 거는 바나나를 이렇게 그 가래떡 썰기 한 것처럼 그렇게 동글동글한 거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길고 모양이 달라요. 먹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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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좀 건강한 맛이에요. 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바나나 칩들은 바나나에 잔뜩 겉에 뭘 입혀서 설탕 같은 것도 많이 묻힌 느낌? 너무 달고 그랬는데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바나나 거의 그대로 그냥 바로 만든 느낌이고요.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약간 감자칩 씹는 소리 나시죠? 원래는 기존의 바나나 칩은 좀 약간 두께도 있고 씹으면 이렇게 얇은 스낵 씹는 소리가 아닌데 이거는 진짜 얇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감자칩 먹는 느낌도 나요. 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아시죠? 바나나 이 칩이 칼로리 폭탄인 거. 근데 여기 제가 칼로리 표를 보니까 이건 진짜 당분이 별로 없나 봐요. 칼로리가 좀 낮아요. 다른 제가 사와서 먹었던 것보다. 좋네요. 다다의 북카페.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자전거 다이어리라는 책입니다. 이아현 작가님께서 펴내신 자전거 다이어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제가 자전거를 타기 때문인데,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필요한 책이고, 또 요즘에는 환경 생각해서 많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음, 저와 같은 자전거인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자전거를 타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자전거 홍보대사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쉽게 쓰여 있어요. 자전거 거의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도 좋아지고요. 기분도 되게 좋고 장점도 있는데 최근에 또 사고를 제가 또 당해서 근데 여기 보면 끝부분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친절하죠? 그래서 제가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책이구나 싶어서 그걸 왜 이제 읽었을까? 사고가 난 뒤에 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다이어리라는 책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자전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약간 입문자에게, 자전거 입문자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제목이 난 센스 있는 여자예요. 읽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공원에서의 피나는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자전거를 끌고 거리로 나선다. 아, 이 두근대는 마음이여. 앗, 그런데 집 앞에 바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와 차도뿐이네. 하지만 큰 고민 없이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린다. 아유, 좁은 길에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골목길에서는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을 지나가서 깜짝 놀라 급정거를 한다. 마치 게임을 하듯 요리조리 잘 피해가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앞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한 아저씨 등장. 가까워지기 전에 아저씨를 향해 벨을 울린다. 찌릉찌릉.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달리 아저씨께선 알아서 피해 주시기는커녕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시더니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닌가?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와 차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때 당연한 듯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건 불법이다. 아니 그럼 어디로 다니라는 거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저 무서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라는 말이야? 라고 놀라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나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로, 없을 때는 차도와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 것이고 인도로 가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대로 하기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고 있다 해도 대부분 보행자와의 겸용 도로라서 사실상 100% 제대로 지키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전거가 차도로 가야 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도 자전거를 직접 타면서 달려본 결과 대구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전거 도로로 걸어가세요. 제가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걸으시면 제가 인도로 가는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평평한 길로 걷는 걸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냥 걸어 다닐 때 자전거 도로로 많이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니까 걸어갈 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따로 있으면 최대한 인도로 가야겠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가는 길이니까 그걸 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써야 되는 게 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건 말하지 않겠어. 근데 아무튼 자전거가 차도로 가야 한대요.
근데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차도라니. 근데 차도가 네, 법적으로 차도로 달려야 한다네요. 그리고 인도로 달려야 할 때는 꼭 내려서 끌고 자전거를 가야 한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 된대요. 꼭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헬멧도 써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키기가 근데 매우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최근에 사고를 당한 후로는 그걸 정말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쵸. 조심히 타야겠죠. 법을 준수하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에 대해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인도에서 자전거로 달리는 것을 서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지나가는 자전거를 배려해 비켜주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라는 점이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시나 보행자와 부딪혀 조그만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자전거는 100%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는 엄연히 사람과 차의 사고가 되는 것이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되는 인도 위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는 그저 휙 안장에서 내리는 것만으로 차에서 보행자로 나의 법적인 위치를 순식간에 바꾸어 주니 인도에서는 가능한 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좋다. 언제나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멋진 라이더가 되자.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자전거를 센스 있게 타기 위한 에티켓이라고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총 12가지인데요. 후루룩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언제나 보행자가 우선. 인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자. 올라타면 차, 내리면 나도 보행자. 2번, 인도에서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달리고 길의 끝쪽으로 피해서 가도록 하자. 네, 저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3번, 함부로 배를 울리지 말고 부드럽게 자전거 지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건네자. 배를 울리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지나간다고. 4번, 자전거 도로에서는 반드시 우측 통행 그리고 빨리 달리는 자전거를 생각해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붙어 달리는 것이 안전하다. 저도 최대한 우측 통행으로 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도 다 우측으로 가셔서 저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요리조리 꼭 우측으로만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5번, 앞에 자전거를 추월해서 달리게 될 경우엔 지나갈게요 라고 미리 알린 후 그 자전거의 왼편으로 지나간다. 또한 앞 자전거와 너무 가깝게 붙어가지 말고 항상 적당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자. 이게 되나요? 지나가면 0.0 몇 초밖에 되지. 슝 가는데 지나갈게요. 너무 빵 터졌다. 이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달리는 도중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서야 할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 옆 공간이 있는 곳으로 빠져서 멈추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부딪힐 수 있다. 그쵸,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7번, 자전거 도로에서 친구와 두 줄로 달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 한 줄로 달려야 한다. 8번, 자전거를 타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 스피커를 이용하자. 저는 이거 스피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면요. 이제 뭐 삼거리나 사거리가 나오면 차가 오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밤에는 라이트로 알 수 있고요. 낮에는 근데 빛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차가 오는지. 그래서 차 오는 소리가 들리면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달려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어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리로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스피커까지 틀어놓으면 그것도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탈 때면 웬만하면 이어폰도 스피커도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차가 어떻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9번 강아지를 바구니에 태우거나 목끈을 잡은 채 함께 달리는 것은 위험하니 강아지는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 강아지를 바구니에 태우면요. 은근히 자전거가 그 진동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저도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인데 핸드폰을 바구니에 두고 탔더니 액정이 다 깨었어요. 다행히 강화유리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이렇게 진동이 통통통 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조그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타면 멀미하겠죠. 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목끈을 잡은 채 함께 달리는 것은 거의 뭐 허스키 같은 그런 개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해요. 10번. 야간엔 꼭 앞뒤 라이트를 켜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자전거나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때 앞라이트는 반드시 아래로 숙여서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이 눈이 부시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건 차도 마찬가지죠. 11번. 자전거를 탈 땐 언제나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펑크와 사고에 대비해 안장 가방에 항상 예비 튜브와 펑크 패치, 미니 공구 세트, 간단한 약품들을 넣어 다니는 게 좋다. 이거 훔쳐갈 텐데 누가? 네. 12번. 자전거 짐바지에 유아용 좌석을 설치해 아이를 태우고 다닐 경우 아이를 남겨둔 채 자전거를 세워두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자전거가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를 동반할 경우에는 트레일러를 자전거에 달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쵸. 아이를 남겨둔 채. 네. 누가 데려가면 어떡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가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또 적어 놓으셨는데 읽어볼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순수하고 낭만적인 데이트 장면이 나온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자전거. 백마 대신 자전거 탄 왕자님은 앞에서 페달을 밟으시고 여자 주인공은 샤랄라 긴 치마에 예쁜 머리띠를 한 채 자전거 짐바지에 옆으로 살짝 걸터 앉는다. 남자 주인공은 넌 깃털같이 가벼워. 난 전혀 힘들지 않지라는 표정으로 페달을 꿋꿋이 돌리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두 손으로 왕자님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등에 살며시 얼굴을 기댄다. 카메라 앵글이 차차 멀어지며 아름다운 단풍길 사이로 멀어져가는 두 남녀. 하지만 자전거는 어쩌란 말이냐. 자전거 짐바지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0에서 20kg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데이트 모습이 언뜻 보기엔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다마는 사실 짐바지에 사람이 앉게 되면 자전거에는 엄청난 무리가 가게 되며 심할 경우 짐바지가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 짐바지에 타거나 혹은 남자친구를 태우는 그런 닭살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나도 우아하게 멋진 왕자님 뒤에 앉아 치맛자락을 날리며 자전거를 타는 로맨스를 꿈꿔왔건만 이미 나의 몸무게는 5살 때 그 허용 무게를 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슬픈 일이.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자. 우리의 마지막 희망, 쌀집 자전거가 있으니. 여러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짐바지 뒤에 이렇게 있죠.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탔는데 와, 거기 최대 무게가 10에서 20kg이래요. 10에서 20이면은 저 초등학생 때 몸무게인데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2인용 자전거를 타셔야 합니다. 뒤에는 아가만 태우는 것으로. 새로운 걸 아셨죠?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제가 또
신나는 피크닉 준비라고 109페이지에 또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전거 하면 약간 익사이팅한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지만 되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되게 약간 클래식한 자전거에 약간 빨간 자전거 그리고 바구니 달리고 거기에 뭐 바게트 빵 같은 이렇게 넣고 막 그 소풍 바구니 같은 것도 담아서 약간 이렇게 책모자 쓰고 정말 샤랄라한 원피스에 그런 걸 타면서 이렇게 소풍을 가거나 혹은 광고로 유명한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포카 스웨트 이런 푸른색 하얀색과 푸른색 옷을 입고 청량하게 이렇게 맑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막 이렇게 달리는 꿈 같은 걸 꿔 보셨을 텐데 그런 로망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신나는 피크닉 준비. 자, 이제 자전거 타는 법도 배웠고 에티켓도 알았으니 신나는 피크닉을 떠나볼까? 혼자서도 좋고 친구들과도 좋다.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즐겁게 달려가는 거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다 멋진 카페 거리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는 여유. 큰맘 먹고 새로 장만한 예쁜 신상 구두를 자전거 바구니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멋진 기분은 직접 느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를 테니까. 바구니에 담을 것들. 잠시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볼 수 있는 미니 돗자리, 맛있는 피크닉 간식, 시원한 물, 아름다운 순간을 담을 수 있는 조그만 카메라. 카메라 바구니에 담 깨져요. 자, 끼적끼적 내 맘대로 낙서를 할 수 있는 노트와 펜, 나의 피크닉에 멋진 배경 음악을 만들어줄 MP3와 미니 스피커, 이것도 다 깨져요. 따스한 햇살 아래 나를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줄 한 권의 책, 피부가 그을리지 않게 해줄 챙이 넓은 모자와 선크림, 혹시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내 상처를 감싸줄 소독약과 작은 밴드, 펑크가 나도 나를 당황하지 않게 해줄 펑크 패치 또 나오네요. 예비 튜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을 한 가지는 바로 설렘.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 진짜 그쵸. 저는 아직 자전거에 이런 거를 싣고 피크닉을 가보진 못했는데 꼭 봄이 오면 한번 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사거리가 있는데 제 앞으로 이제 멀리서 하나의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고 가는데 저 멀리서 이제 또 차가 와요. 저는 그 차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차도 저를 봤다고 생각하고 제 차례라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전 그래도 당연히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와서 그냥 제 자전거 앞바퀴를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짝 콩 박긴 했는데 그대로 넘어질 뻔했는데 제가 다행히 운동신경이 좋은 건지 막 이러면서 중심을 막 잡으면서 다행히 좀 앞으로 이렇게 좀 튕겨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쓸리고 긁히고 하진 않았어요. 다행히. 저 그랬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다행히 한 발로 이제 짚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그나마 네, 신발이 약간 좀 긁히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중심을 잡다 보니까 허리가 살짝 근육이 놀란 정도? 다행히 그래서 뭐 보험 처리하고 물리치료 받고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요. 아무튼 그랬던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내가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근데 그 상대방 차가 저를 봤다고 생각해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 주의 태만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그대로 와서 그냥 네. 아무튼 그래도 뭐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헬멧을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네. 진짜 그래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정말 내려서 끌고 가야 하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끝에 보시면
사고 났을 때의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있다. 사고 후 처리 방법. 인적 사항 확인. 서로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가해자가 차량일 경우 차량 등록번호,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회사명, 회사명을 알아야 돼요. 병원에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보험 증명서 번호를 받아야 하며 자가 운전이 아닌 직원일 경우엔 근무처, 회사, 고용주의 주소, 이름, 연락처를 받자. 2번, 사건 현장 기록과 증인 확보. 사고 직후 바로 현장에 사진을 찍고 시간과 사고 상황 등을 적어둔다. 또한 목격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주소, 이름, 연락처를 확인하고 후에 필요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해 둔다. 3번, 경찰에 연락. 전 여기까지는 안 갔고 4번, 보험회사에 연락.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각자의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5번, 의사진단. 피해자의 경우 겉으로 부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병원을 가서 그 차량주의 그 보험회사 명과 그 접수 번호를 말씀을 드렸더니 착착착착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렇게 치료를 다 했고요. 합의도 다 봐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허리가 약간 살짝 아직은 좀 그런데 뭐 곧 괜찮아지겠죠.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도 그렇고 뭐 독감도 유행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물리적인 이런 손해도 좀 예방을 하셔야죠. 그래서 조금 자전거를 타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처럼 현재도 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주의해서 자전거를 신나고 재밌게 설렘을 안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짜 맛있다. 네, 다다의 북카페 오늘도 영업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